가장 먼저 정치권의 중요한 변화입니다. 국민의힘이 약 5년 5개월 만에 당명을 바꾸는 절차에 공식 착수했습니다. 지난 1월 9일부터 11일까지 실시된 당원 조사에서 참여 당원의 약 68%가 당명 개정에 찬성했습니다. 이에 정의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오늘인 1월 12일 최고위원회에서 당명 개정 절차를 공식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당의 쇄신 의지를 보이고 다가오는 선거를 앞두고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려는 노력입니다. 국민의힘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새 당명을 공모하고 전문가 검토를 거쳐 늦어도 2월 중 최종 확정할 방침입니다. 새로운 당명은 1997년 한나라당 이후 보수 정당의 5번째 이름이 됩니다. 당색 조정 논의도 있지만 내부 의견은 분분합니다. 다음은 어르신들의 일상에 직접적인 도움이 될 복지 및 건강 지원 소식입니다. 첫째, 소득 안정을 위한 연금 인상 소식입니다. 올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수급액이 각각 2.1% 인상될 예정입니다. 이는 물가 상승을 반영한 조치입니다. 하지만 연금을 받으시는 약 286만 명의 어르신이 여전히 최저 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수입으로 생활하고 있어 노인 빈곤 문제는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독거노인 월 247만 원, 노인 부부 가구 월 395만 2천 원 이하입니다. 둘째,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돕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가 강화됩니다. 오는 3월부터 지역돌봄 통합지원법이 시행되어 의료, 돌봄, 주거, 복지 서비스를 지역사회 중심으로 통합 제공합니다. 이는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필요에 맞는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셋째, 어르신들의 활기찬 노년 생활을 위한 일자리 확대 소식입니다. 함안군에서는 올해 어르신 일자리를 작년보다 220명 늘려 총 2,240명을 대상으로 사업을 시행합니다. 최근 10년간 공공일자리 시장에서 65세 이상 어르신 일자리가 4배 가까이 늘어 어르신들의 사회 참여와 경제활동이 중요해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넷째, 어르신들의 건강한 삶을 위한 의료비 지원 및 신기술 도입 소식입니다. 전북 순창군에서는 임플란트, 틀니, 백내장,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또한 케어푸드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며 어르신 건강을 위한 다양한 영양 강화 제품이 출시됩니다. 인공지능 기술도 어르신 케어에 적극 활용되어 스마트링 등으로 낙상 및 노쇠 예방을 돕고 독립적인 생활을 지원합니다. 우리은행은 전문가와 AI 기반의 자산관리 시스템으로 맞춤형 퇴직연금 포트폴리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가장 먼저 최근의 중요한 소식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인 2026년 1월 4일에 북한은 자신들의 영공을 침범한 한국발 무인기, 즉 드론을 격추했다고 주장하며 이 사실을 대대적으로 발표했습니다. 북한의 주장에 따르면 이 드론은 우리의 인천 강화군 지역에서 출발하여 북한의 개성시와 황해북도 평산군 상공을 비행했다고 합니다. 북한은 심지어 지난해인 2025년 9월 27일에도 이와 유사한 무인기가 경기도 파주에서 이륙하여 평산군과 개성 일대를 비행했다고 언급하며 이러한 비행들이 모두 한국군의 감시 장비를 통과했다고 구체적으로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북한의 주장은 우리 사회의 안보 문제에 대한 심각한 관심과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 정부는 이러한 북한의 주장을 사실이 아니라고 단호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방부는 북한이 공개한 무인기들이 우리 군이 실제로 운영하는 기종과는 전혀 다르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님께서도 해당 날짜에 우리 군이 무인기를 운용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강력하게 강조하셨습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혹시 모를 민간인의 무인기 운용 가능성에 대비하여 군과 경찰이 함께 협력하여 엄정하게 수사할 것을 지시하시어 현재 합동수사팀이 신속하게 구성되어 면밀한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어르신들께서는 혹여라도 이 뉴스를 접하시면서 불필요한 걱정을 하실까 염려되어 이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 정부는 이 상황을 국가 안보에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인식하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철저히 조사하고 현명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북한이 공개한 드론은 과연 어떤 종류이며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북한이 공개한 무인기의 내부 사진을 정밀하게 분석해 본 결과 일반 시중에서 누구나 비교적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상용 드론 부품들이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드론의 두뇌 역할을 하며 비행을 제어하는 컨트롤러는 픽스호크 계열이었습니다. 이는 군사용이나 특수 목적용이 아닌 일반적인 취미 활동이나 교육용으로도 널리 사용되는 대중적인 부품입니다. 또한 드론의 기억 저장 장치인 마이크로 SD 카드에는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삼성 로고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고 합니다. 기체의 외형 역시 중국산 민수용 고정익 드론인 스카이워커 타이탄 260 모델과 매우 유사하다고 합니다. 이 모델은 대략 100만 원 안팎으로 구매할 수 있는 비교적 저렴한 상용 드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분석 결과가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의미는 바로 운용 주체를 파악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점입니다. 전문가들은 드론 제작에 군사용이 아닌 일반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부품들이 사용되었기 때문에 누가 이 드론을 만들고 날렸는지 명확한 증거 없이는 알아내기가 매우 어렵다고 지적합니다. 이는 이번 사안의 핵심적인 수수께끼이자 수사팀이 풀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이기도 합니다. 마치 시중에 파는 흔한 자동차 부품들로 조립된 차량을 발견했을 때 그 차량의 번호판이나 차대 번호와 같은 고유한 식별 정보가 없다면 누가 그 차량의 주인인지 바로 알기 어려운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이해하시기 쉬울 것입니다. 즉, 드론 자체만으로는 발원지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이러한 소형 무인기들을 우리 군의 레이더 시스템으로 탐지하고 식별하는 것이 왜 그렇게 어려운지에 대한 기술적인 우려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작은 드론들은 레이더에 반사되는 면적이 매우 작기 때문에 마치 하늘을 나는 작은 새와 비슷하게 보여 정확한 탐지 및 식별이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 군의 레이더 시스템은 국가 안보의 특성상 침략 가능성이 높은 북쪽에서 남쪽으로 넘어오는 물체에 대한 탐지에 우선순위를 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남쪽에서 북쪽으로 이동하는 아주 작은 물체에 대해서는 탐지 우선순위가 상대적으로 낮아 미처 경보가 울리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는 기술적인 분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는 현재의 기술적인 한계이자 동시에 우리가 앞으로 더욱 발전시키고 보완해야 할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정부와 군은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대한민국 정부는 북한의 무인기 침투 주장에 대한 사실 여부를 명확히 규명하고 실제 누가 이 드론을 운영했는지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 군과 경찰이 긴밀하게 협력하는 합동조사 태스크포스를 구성하여 철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조사팀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사건의 진상을 투명하고 신속하게 규명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께서는 정부가 이 문제를 결코 가볍게 보지 않고 국가 안보와 국민의 안전이라는 최우선 가치를 지키기 위해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믿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모든 사실이 명확히 밝혀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어르신 여러분, 뉴스를 접하시면서 혹시라도 불안하거나 걱정되는 마음이 드실까 염려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이러한 새롭게 등장하는 안보 위협에 대해 빈틈없이 대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검증되지 않은 소문이나 확인되지 않은 가짜 뉴스에 쉽게 흔들리지 마시고 항상 우리 정부의 공식 발표와 신뢰할 수 있는 언론의 보도에 귀 기울여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드론 기술의 발전과 함께 새로운 형태의 안보 위협이 생겨나고 있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이러한 위협에 대해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강력한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군과 정부는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밤낮 없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오늘 북한 드론 뉴스에 대한 설명이 어르신들께 이 복잡한 상황을 이해하시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